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증시는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약간은 좀 하락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뉴욕 주식시장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증가하는 등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됐지만 기술주 하락은 지속됐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3% 가까이 급등하는 등 어제 반도체 폭락세는 일단 진정됐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던 다우존스 지수 역시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했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오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29% 하락한 4665.02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78% 밀린 5544.59에 마쳤고 나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70% 하락한 17,871.22에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폭락세는 하루 만에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내린 종목들이 많기는 했지만 어제 나타났던 투매 흐름은 없었습니다. 일단 어제 6.8% 폭락했던 엔비디아는 오늘 2.63% 올랐습니다. 오늘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과 함께 낙관적인 실적 전망을 내놓은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도 상승했습니다. TSMC 0.39% 오른 채 마감했는데요. 어제 8% 급락세를 끊고 하루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TSMC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TSMC는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 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36% 증가한 2,478억 대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로이터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전망도 좋았습니다. TSMC는 3분기에 224억에서 23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작년 동기 매출 173억 달러를 크게 상회합니다. 웨이저자 회장은 3분기에도 스마트폰과 AI 관련 강력한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는 TSMC의 강력한 성장에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AMD는 2.30% 하락했고 퀄컴은 0.07% 밀렸습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은 0.85% 내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대형 기술주에서 중소형주로 순환매에 나서며 기술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그니피센트 7 대형 기술주들은 혼조세를 지속했습니다. 어제 낙폭이 크지 않았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은 내렸지만 어제 크게 하락했던 메타 플랫폼스와 테슬라는 엔비디아와 함께 동반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2.05%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71%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알파벳은 1.84% 떨어졌고 아마존은 2.22% 하락했습니다. 반면 메타는 3% 급등하고 테슬라는 0.29%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특징주를 보면 개장 전 실적을 공개한 도미노 피자는 기대 이하의 매출로 13.57% 급락했습니다. 장마감 후 실적을 공개한 넷플릭스는 0.68% 하락 마감한 후 기대 이상의 실적에도 시간외 거래에서 1%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2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총 가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냈지만 주가는 약보합입니다. 글로벌 유료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800만 명 증가한 2억 7,765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 300만 명을 훌쩍 넘어선 규모입니다. 넷플릭스는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 13에서 15%에서 14에서 15%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택건설업체 디아로튼의 주가는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과 가이던스로 10.10% 올랐습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디지털 스트리밍과 스튜디오 사업을
전통 TV 네트워크로부터 분사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2.40% 상승했습니다. 네. 자, 3대 지수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이날 또 시장에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노동 지표가 또 하나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 더 강하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 어땠습니까? 네, 오늘 나온 지표들도 9월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공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3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8월 이후 최고치인데요. 전문가 예상치와 직전주 수정치 모두 웃돌았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한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스튜어트 폴 이코노미스트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는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실업률이 올해 하반기 내내 상승해 연말에는 4.5%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6월 경기 선행지수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경제분석기관 컨퍼런스 보드는 오늘 지난 6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0.2% 하락한 101.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5월에도 0.4% 하락한 데 이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지난 2월 2년 만에 깜짝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3월 들어 반락한 뒤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기 선행지수는 1.9% 하락해 지난해 하반기의 하락률 2.9%보다는 완화했는데요. 컨퍼런스 보드는 6월에도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했지만 하락폭은 앞선 3개월보다는 작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에도 계속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미 9월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내릴 가능성을 98.1% 반영 중이고요. 12월 0.5%포인트 이상 내릴 가능성은 95.4%입니다. 미국 경제학자들도 같은 결과를 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5에서 9일 경제학자 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2%는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도 실적 발표 이어지는데요. 석유 탐사와 시추, 유전 서비스 양대 업체인 헬리버튼과 슐럼버거의 분기 실적이 발표되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리전스 파이낸셜과 피프스 서드, 방코프 실적도 발표됩니다. 네, 자, 미국의 3대 지수가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었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